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는 밤이었다. 서울 외곽에 낡은 국도 인적이 드문 그곳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굉음이 밤의 정적을 갈랐고 차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정혁주는 축 늘어진 몸을 간신히 가누며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올렸다. 찢어진 유리창 틈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빗방울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온몸의 신경이 끊어진 듯한 고통이 몰려왔지만 그는 의식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버텨야 한다. 정혁주는 HJ그룹의 실질적인 후계자였다. 겉으로는 차분하고 냉철한 완벽주의자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거대한 권력 암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과 같았다. 오늘 밤의 사고 역시 단순한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최근 그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자금 조성과 관련된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고 그 때문에 몇 차례 죽음의 위협을 받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와 삼촌이 꾸민 이 추악한 게임의 진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시야가 흐릿해지고 의식이 멀어질 무렵 그는 누군가의 인기척을 느꼈다.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생각에 그는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로 도와줘요 라고 속삭였다. 그때 차문이 열리고 누군가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빗바랜 낡은 한복을 입고 머리를 틀어올린 여인이었다. 묘하게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그녀의 모습에 그는 잠시 멍해졌다. 그녀는 전혀 놀란 기색 없이 차분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정신 차리세요. 당신 죽을 운명은 아닌 것 같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처럼 잔잔했지만 묘한 힘이 느껴졌다. 내 손을 잡으세요. 내가 당신을 이끌어 줄게요. 그는 그녀의 말에 의아해하면서도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이상하리만큼 따뜻하고 안정감이 있었다. 그녀는 그를 차에서 끌어내려 빗속으로 이끌었다. 그의 온몸은 끊어질 듯한 고통에 신음했지만 그녀의 손을 놓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빗속의 절벽 아래로 이끌고 내려갔다. 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는 억지로 목소리를 냈다. 그녀는 대답 없이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갔다. 그녀의 가는 뒷모습은 연약해 보였지만 거대한 바위를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힘을 내뿜고 있었다. 그들은 작은 동굴 하나를 발견했고 그녀는 그를 동굴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녀는 능숙하게 불을 피우고 그의 찢어진 옷을 찢어 상처를 닦았다. 그의 온몸에 피가 맺혀 있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약초를 꺼내 으깨어 그의 상처에 발랐다.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끼며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 도대체 누구죠? 그는 숨을 고르며 물었다. 그녀는 그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내 이름은 한진아예요. 그리고 당신의 정혼자죠. 그녀의 말에 그는 눈을 크게 떴다. 정혼자라니 내가 당신을 왜... 그의 말은 이어지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말을 잘라내고 말했다. 당신은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어릴 때부터 이미 정해진 인연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운명이죠. 정혁주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정혼자라니. 그는 태어나서 그녀를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고 그 계획에 그녀와 같은 존재는 없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그를 이용해 돈이나 권력을 얻으려는 속셈일 거라고. 그는 그녀를 향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운명, 그런 것을 믿지 않아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죠, 돈입니까? 아니면 권력?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한진아는 그의 물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당신은 아직 자신의 운명을 모르고 있군요.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은 곧 큰 위기에 처하게 될 거예요. 내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그녀의 말은 예언처럼 들렸다. 그는 그녀를 향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진심은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가 진정으로 자신을 돕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자신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의 말을 무시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동굴을 나섰다. 한진아는 그를 말리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언제든지요. 그녀의 말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계속 나아갔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그가 떠난 그 순간부터 그는 이미 그녀의 운명에 얽히게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말이 현실이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그녀의 존재를 잊고 자신의 세계로 돌아갔지만 그의 삶은 이미 그녀의 존재로 인해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정혁준은 그녀의 말을 뒤로 한 채 차갑고 눅눅한 빗속을 뚫고 걸어 나갔다. 그가 타고 온 차는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쇳덩이가 되어버렸지만 그는 기적적으로 가벼운 상처만 입은 채 살아남았다. 그는 그 모든 것이 한진아라는 여인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발라준 약초의 효능 덕분인지 그의 상처는 예상보다 빠르게 아물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믿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말은 그에게는 그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릴 뿐이었다. 그녀는 분명 자신을 이용해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속셈일 거라고. 그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비서인 김민준 실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김민준 실장은 정혁준이 가장 신뢰하는 인물이자 그의 모든 비밀을 공유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김 실장, 나 지금 서울 외곽에 있네. 사고가 있었어. 정혁준은 자신의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그는 그것을 숨기려 노력했다. 네, 부회장님, 제가 지금 바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김민준 실장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말했다. 그는 정혁준이 홀로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해했다. 정혁준은 김민준 실장에게 자신이 있었던 장소를 설명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는 한진에게 돌아가 그녀를 데리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는 그녀를 혼자 둘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종류의 미스터리로 다가왔고 그는 그 미스터리를 풀고 싶었다. 그는 동굴로 돌아가 그녀를 찾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가 떠났던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내가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녀는 그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의심의 벽이 잠시 흔들렸다. 정혁준은 그녀에게 자신의 차로 돌아가자고 말했다. 한진아는 그의 말에 순종적으로 따랐다. 그녀는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차가 멀리서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는 그녀를 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을 믿지 않아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을 이용할 겁니다. 내가 당신의 신분을 밝혀낼 때까지 당신은 내 감시 아래에 있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한진아는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그녀는 그를 이해하는 듯, 그를 동정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까지 읽어내는 듯한 그녀의 눈빛에 그는 잠시 당황했다. 김민준 실장이 그들을 발견했을 때 그는 정혁준의 곁에 있는 한진아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부회장님, 이분은?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마. 정혁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분은 한진아 씨다. 오늘부터 내 집에 머무를 거야. 그녀의 신분을 조사해봐. 모든 것을. 그는 김민준 실장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들은 정혁준의 고급 빌라로 향했다. 그들의 도착을 알리는 비서의 목소리가 들리자 집안의 모든 사용인들이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문 앞에 줄을 섰다. 정혁준은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을 지나쳐갔다. 한진아는 그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화려하고 웅장한 집안의 분위기에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그녀는 모든 것에 무관심한 듯 그저 조용히 정혁준의 뒤를 따랐다. 정혁준은 그녀를 보며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 감시 아래에 있을 겁니다. 나를 이용하려 한다면 그 대가는 상상 이상이 될 겁니다. 그는 그녀에게 경고를 보냈다. 한진아는 그의 말에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의 경고를 이해하는 듯 그의 불안을 읽어내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나는 당신을 이용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을 보호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운명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정혁준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그녀에게 방을 안내했다. 그의 방은 넓고 웅장했으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방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곳에서 머무세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집에서 나갈 수 없을 겁니다. 그는 그녀를 감시하기 위해 그녀의 방에 모든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한진아는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그의 불안과 두려움까지 읽어내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 그를 동정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의 벽이 잠시 흔들렸다. 며칠이 지났다. 정혁준은 한진아의 신분을 조사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권력을 이용해 그녀의 모든 것을 파헤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시도는 허무하게 끝났다. 한진아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행적은 마치 깨끗하게 지워진 듯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보였다. 정혁준은 자신의 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인맥이 이렇게 무력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그는 그녀가 어떤 종류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그녀가 어떤 종류의 존재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향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그녀를 향한 호기심이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그리고 그녀가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싶었다. 어느 날 밤 그는 한진아의 방으로 찾아갔다. 그녀는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순수하고 평온해 보였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지? 그는 그녀의 곁에 조용히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때 그는 그녀의 손목에 낡은 끈이 묶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된 가죽끈이었고 그 위에는 알 수 없는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그것을 보고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그가 그녀의 손목을 잡는 순간 그녀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당신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의 벽이 잠시 흔들렸다. 그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도대체 누구죠?
그녀는 그의 질문에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려는 듯 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과거를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려는 듯 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세계로 초대하는 듯 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도대체 누구죠?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그녀는 그의 질문에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려는 듯 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과거를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려는 듯 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세계로 초대하는 듯 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도대체 누구죠?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그녀는 그의 질문에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려는 듯 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과거를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려는 듯 했다. 그녀는 그를 자신의 세계로 초대하는 듯 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도대체 누구죠?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정혁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그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끝없는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그를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를 돕고 싶어 하는 듯 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의심의 벽이 흔들렸다. 그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도대체 누구죠?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다. 그녀는 그의 질문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나를 믿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녀의 말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그녀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정혁준은 평소와 같이 회사로 출근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한진아라는 여인의 존재는 그의 냉철한 이성과 완벽한 삶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었고 그 계획에 그녀와 같은 존재는 없었다. 그는 그녀를 믿을 수 없었지만 그녀의 존재를 무시할 수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불안한 마음을 감추기 위해 더욱더 냉철하고 완벽하게 행동했다. 그날 오후 HJ그룹의 이사회 회의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의실 안에는 정혁준의 아버지인 정수혁 사장과 그의 삼촌인 정병규 이사를 비롯한 그룹의 주요 임원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정혁준의 뒤를 이은 차기 회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다. 특히 정수혁 사장과 정병규 이사는 정혁준을 깎아내리기 위해 온갖 비난을 쏟아냈다. 정 부회장, 이번 신규 프로젝트는 실패했습니다. 당신의 무능함 때문에 그룹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정병규 이사는 냉소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무능함이라니요. 그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제게는 선택권이 없었을 뿐이죠. 정혁준은 차갑게 반박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호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정혁준의 아버지인 정수혁 사장이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그의 양딸인 김서희가 따랐다. 김서희는 정혁준과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인물로 겉으로는 정혁준의 편인 척했지만 속으로는 그를 증오하고 있었다. 그녀는 정혁준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고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정수혁 사장과 정병규 이사와 손을 잡았다. 부회장, 이런 중요한 회의에 늦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수혁 사장은 정혁준을 쏘아보며 말했다. 정혁준은 그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회의는 계속되었다. 정혁준은 그들의 비난을 모두 견뎌내며 자신의 논리를 펼쳤다. 그는 그들의 모든 공격을 논리적으로 반박했고 그들의 계획을 모두 무너뜨렸다. 그의 냉철한 이성과 완벽한 논리는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그의 완벽함에 분노했지만 그를 이길 수 없었다. 회의가 끝난 후 정혁준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마음은 답답하고 무거웠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자신을 증오하고 자신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을 나는 혼자서 이겨내야 한다. 그는 자신의 고독을 되새기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때 그의 비서인 김민준 실장이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부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그의 말에 정혁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인 정 회장이 쓰러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정 회장은 정혁준이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에게는 유일한 가족이었다. 정혁준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정혁준은 이미 가족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았다. 정수혁 사장과 정병규 이사 그리고 김서희가 모두 정 회장의 병실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이 아닌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들의 표정을 본 정혁준은 그들이 무슨 짓을 꾸몄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는 그들을 쏘아보며 말했다. 무슨 짓을 한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정수혁 사장은 그의 말에 비웃으며 말했다. 무슨 짓이라니? 우리가 뭘 했다고 할아버지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쓰러지신 것뿐이다. 네가 할아버지를 보지 못한 사이에 이렇게 됐다. 그의 말은 냉소적이었다. 정혁준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정 회장의 병실로 달려갔다. 그의 심장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 회장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마치 살아있는 시체처럼 보였다. 의사들은 그에게 어떤 병명도 진단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가 심리적인 충격으로 인해 이런 상태가 되었다고 말했다. 정혁준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이런 상태가 될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마음은 깊은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정혁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한진아였다. 어르신께 뭔가 좋지 않은 기운이 느껴져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묘한 힘이 느껴졌다. 당장 그분 곁으로 가야 해요. 그녀의 말에 정혁준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그녀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녀의 말을 따르라고 속삭였다. 그는 김민준 실장에게 부탁해 한진아를 병원으로 데려오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를 믿기로 결정했다. 한진아는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곧바로 정 회장의 병실로 들어갔다. 그녀의 얼굴은 심각했다. 그녀는 정 회장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이것은 저주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들렸다. 그녀의 말에 정수혁 사장과 정병규 이사 그리고 김서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불안은 숨길 수 없었다. 한진아는 그녀의 눈을 감고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나왔다. 그녀는 정 회장의 몸에 있는 검은 기운을 제거하려 노력했다. 그녀의 몸은 떨리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정 회장을 구하려 노력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정 회장을 구하려 노력했다. 그녀의 노력 덕분인지 정 회장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 그의 눈동자의 생기가 돌아왔다. 그는 눈을 뜨고 한진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맑고 깨끗했다. 너는 누구냐?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한진아는 그의 질문에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저는 당신의 손자를 지켜줄 사람입니다. 그녀의 말에 정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는 한진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정혁준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한진아의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그녀가 말했던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할아버지를 구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그녀를 향한 의심을 모두 버리고 그녀를 믿기로 결정했다. 그는 그녀를 향해 다가갔다. 그의 마음은 감사함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혁준은 한진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한진아 씨, 아니 진아 씨, 고맙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를 살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진아는 그의 따뜻한 손길에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우리가 운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녀의 말에 정혁준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녀를 향한 모든 의심을 버리고 그녀를 믿기로 결정했다. 정혁준은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그는 그녀를 가장 소중한 손님으로 대했다. 그는 그녀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했던 모든 감시 카메라를 제거했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허락했다. 그는 그녀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알고 싶었고 그녀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었다. 하지만 한진아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보며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질문에 나중에 때가 되면 알려드릴게요 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말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그녀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더욱더 키워나갔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알고 싶었고 그녀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었다. 어느 날 밤 정혁준은 그녀를 자신의 서재로 데려왔다. 그의 서재는 거대하고 웅장했으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과거를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진아 씨,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왜 나에게 나타났는지, 당신이 왜 나를 도왔는지,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진아는 그의 진심을 이해하는 듯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자신의 세계로 이끌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과거를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슬프고 외로웠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가족에게 버림받고 산속에서 홀로 살았다. 그녀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능력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면당했다. 그녀는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저주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사람들을 아프게 할까봐 두려워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숨기려 노력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정혁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진아 씨,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내가 당신의 가족이 되어줄게요. 나는 당신을 지켜줄게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진아는 그의 따뜻한 말에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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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었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나의 능력은 사람들의 운명을 볼 수 있어요. 나는 당신의 운명을 보았어요. 당신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혁준은 그녀의 말을 믿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믿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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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날 아침 정혁준은 한진아와 함께 회사로 출근했다. 그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는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자신의 운명을 만들어갈 거라고 믿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들은 회사로 들어갔다. 그들의 등장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수군거렸다. 정 부회장이 저런 여자를 데리고 오다니. 저 여자는 대체 누구야? 사람들의 시선은 경멸과 질투로 가득 차 있었다. 정혁준은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한진아의 손을 잡았다. 그는 그녀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단호했다. 그들은 회의실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정수혁 사장과 정병규 이사 그리고 김서희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한진아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그녀를 향한 경멸과 질투의 시선을 보냈다. 정혁준은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한진아의 손을 잡았다. 그는 그녀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단호했다. 그들은 회의를 시작했다. 정수혁 사장과 정병규 이사는 정혁준을 깎아내리기 위해 온갖 비난을 쏟아냈다. 그들은 정혁준이 가져온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 비난했다. 정 부회장, 이 프로젝트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무능함 때문에 그룹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겁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냉소적이었다. 정혁준은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한진아를 보았다. 한진아는 그의 눈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단호했다. 정혁준은 그녀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는 그들의 모든 비난을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그는 그들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렸다.
그의 냉철한 이성과 완벽한 논리는 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그의 완벽함에 분노했지만 그를 이길 수 없었다. 회의가 끝난 후 정수혁 사장과 정병규 이사는 분노에 찬 얼굴로 회의실을 나갔다. 그들은 정혁준을 향한 증오를 숨기지 않았다. 김서희는 정혁준에게 다가와 말했다. 오빠를 위해서 한 일이야. 오빠가 이 여자를 믿어서는 안 돼. 이 여자는 오빠를 이용하려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질투와 증오가 번지고 있었다. 정혁준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한진아의 손을 잡았다. 그는 그녀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단호했다. 김서희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분노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을 무너뜨리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정수혁 사장과 정병규 이사와 손을 잡고 그들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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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서희는 정혁준과 한진아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그녀는 정혁준을 흠집내기 위해 가짜 스캔들을 퍼뜨렸고 한진아를 향한 악의적인 소문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정수혁 사장과 정병규 이사에게 말했다. 이 여자는 오빠를 망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여자를 제거해야만 오빠가 제정신을 차릴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설득해 한진아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그녀의 계획에 동의했다. 그들은 정혁준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 어느 날 정혁준은 한진아와 함께 회사 근처의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미소 짓고 있었고 서로의 눈빛을 읽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아름다웠고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부러워했다. 그때 한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정혁준의 오랜 친구이자 라이벌인 이강현이었다. 그는 정혁준을 향한 질투심을 숨기지 않았다. 혁준아, 오랜만이다. 잘 지냈지? 그는 정혁준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의 눈은 한진아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한진아를 보며 말했다. 이분은 누구시지? 그의 목소리는 냉소적이었다. 정혁준은 그의 시선을 무시하고 말했다. 내 여자친구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강현은 그의 말에 비웃으며 말했다. 여자친구라? 축하한다. 하지만 조심해라. 세상에는 네가 모르는 일들이 많으니까. 그는 정혁준에게 경고를 보냈다. 그들의 대화는 짧았지만 정혁준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강현의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그의 마음은 불안했다. 그는 이강현의 말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한진아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단호했다. 그들이 카페를 나설 때 한진아는 정혁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 뭔가 불안해하는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정혁준은 그녀의 말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읽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단호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혁준은 자신의 할아버지인 정 회장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다시 쓰러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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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정혁준은 이미 가족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이 아닌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들은 정혁준을 보고 말했다. 너 때문에 할아버지가 다시 쓰러지셨다. 그들의 목소리는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혁준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정 회장의 병실로 달려갔다. 그의 심장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 회장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마치 살아있는 시체처럼 보였다. 의사들은 그에게 어떤 병명도 진단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가 심리적인 충격으로 인해 이런 상태가 되었다고 말했다. 정혁준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이런 상태가 될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마음은 깊은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한진아가 병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곧바로 정 회장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얼굴은 심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감고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나왔다. 그녀는 정 회장의 몸에 있는 검은 기운을 제거하려 노력했다. 그녀의 몸은 떨리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정 회장을 구하려 노력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정 회장을 구하려 노력했다. 그녀의 노력 덕분인지 정 회장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 그의 눈동자의 생기가 돌아왔다. 그는 눈을 뜨고 한진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맑고 깨끗했다. 그는 한진아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너는 누구냐?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한진아는 그의 질문에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저는 당신의 손자를 지켜줄 사람입니다. 그녀의 말에 정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는 한진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정혁준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한진아의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그녀가 말했던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할아버지를 구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그녀를 향한 의심을 모두 버리고 그녀를 믿기로 결정했다. 그는 그녀를 향해 다가갔다. 그의 마음은 감사함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서희는 정혁준과 한진아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한진아가 자신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한진아를 이용해 정혁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 그녀는 정수혁 사장과 정병규 이사에게 말했다. 오빠는 이 여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겁니다. 우리가 이 여자를 이용해 오빠의 모든 것을 빼앗아 오죠. 그녀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설득해
한진아를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그녀의 계획에 동의했다. 그들은 정혁준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 어느 날 HJ그룹은 희귀 보석 경매를 개최했다. 이 경매는 그룹의 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행사였고 모든 사람들이 참석했다. 정혁준은 한진아와 함께 경매에 참석했다. 그들의 등장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미소 짓고 있었고 서로의 눈빛을 읽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아름다웠고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부러워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김서희를 비롯한 정혁준의 적들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한진아를 향한 증오와 질투의 시선을 보냈다. 경매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경매 물품은 희귀한 보석 원석이었다. 사람들은 그 원석을 보며 감탄했지만 그들은 그 원석의 가치를 알 수 없었다. 그때 김서희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그 원석을 보며 말했다. 이 원석은 가짜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냉소적이었다. 그녀의 말에 모든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때 한진아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그 원석을 보며 말했다. 이 원석은 진품입니다. 그 안에는 매우 귀한 보석이 숨겨져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그녀의 말에 모든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김서희는 한진아의 말을 비웃으며 말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합니까,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그녀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한진아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말했다. 나는 이 원석의 기운을 느낄 수 있어요. 이 원석은 살아있어요. 그녀의 말에 모든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정혁준은 그녀의 말을 믿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믿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때 한진아는 정혁준에게 속삭였다. 저 원석을 사세요. 저것은 당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녀의 말에 정혁준은 경매에 참여했다. 그는 그 원석을 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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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서희는 정혁준의 행동에 분노했다. 그녀는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녀의 행동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정혁준은 그 원석을 손에 넣었다. 그는 그 원석을 손에 넣고 한진에게 미소 지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이 내게 행운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경매가 끝난 후 한진아는 정혁준에게 말했다. 저 원석을 제가 직접 깨뜨릴게요. 제가 당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게요. 그녀의 말에 정혁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단호했다. 한진아는 망치를 들고 원석을 깨뜨렸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원석을 깨뜨렸다. 그녀의 노력 덕분인지 원석은 깨지고 그 안에서 희귀한 보석이 나왔다. 그 보석은 아름다웠고 모든 사람들은 그 보석을 보며 감탄했다. 그 보석은 마치 살아있는 듯했다. 김서희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한진아의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한진아가 자신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한진아가 자신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한진아가 자신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한진아가 자신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한진아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한진아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한진아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한진아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한진아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한진아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한진아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한진아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한진아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한진아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 보석을 보며 말했다. 나는 이 보석의 가치를 알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의 말에 모든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정혁준에게 다가와 말했다. 오빠를 위해서 한 일이야. 이 여자는 오빠를 이용하려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질투와 증오가 번지고 있었다. 정혁준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한진아의 손을 잡았다. 그는 그녀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단호했다. 김서희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분노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을 무너뜨리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정수혁 사장과 정병규 이사와 손을 잡고 그들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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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서희는 한진아의 능력에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한진아가 자신의 친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한진아를 향한 질투와 증오를 버릴 수 없었다. 그녀는 한진아를 이용해 정혁준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 그녀는 정수혁 사장과 정병규 이색에 말했다. 이 여자를 이용해 오빠를 무너뜨립시다. 우리는 오빠의 모든 것을 빼앗고 이 여자를 버릴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설득해 한진아를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그녀의 계획에 동의했다. 그들은 정혁준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다. 어느 날 정혁준은 한진아와 함께 회사 근처의 한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아름다웠고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부러워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미소 짓고 있었고 서로의 눈빛을 읽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아름다웠고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부러워했다. 그때 한진아가 정혁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 뭔가 좋지 않은 기운이 느껴져요. 그녀의 목소리는 심각했다. 정혁준은 그녀의 말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읽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단호했다. 그들이 공원을 나설 때 한진아는 정혁준에게 속삭였다. 당신 25살이 되는 해에
큰 위기에 처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말에 정혁준은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녀의 말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단호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혁준은 자신의 할아버지인 정 회장이 다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다시 쓰러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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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정혁준은 이미 가족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이 아닌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다. 그들은 정혁준을 보고 말했다. 너 때문에 할아버지가 다시 쓰러지셨다. 그들의 목소리는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혁준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정 회장의 병실로 달려갔다. 그의 심장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 회장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마치 살아있는 시체처럼 보였다. 의사들은 그에게 어떤 병명도 진단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가 심리적인 충격으로 인해 이런 상태가 되었다고 말했다. 정혁준은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가 이런 상태가 될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마음은 깊은 절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한진아가 병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곧바로 정 회장의 침대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얼굴은 심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감고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나왔다. 그녀는 정 회장의 몸에 있는 검은 기운을 제거하려 노력했다. 그녀의 몸은 떨리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정 회장을 구하려 노력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정 회장을 구하려 노력했다. 그녀의 노력 덕분인지 정 회장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 그의 눈동자에 생기가 돌아왔다. 그는 눈을 뜨고 한진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맑고 깨끗했다. 그는 한진아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너는 누구냐?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한진아는 그의 질문에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저는 당신의 손자를 지켜줄 사람입니다. 그녀의 말에 정 회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는 한진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정혁준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한진아의 능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그녀가 말했던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할아버지를 구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그녀를 향한 의심을 모두 버리고 그녀를 믿기로 결정했다. 그는 그녀를 향해 다가갔다. 그의 마음은 감사함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혁준은 한진아의 손을 잡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그는 그녀의 희생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그녀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알고 싶었고 그녀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었다. 하지만 한진아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 아직 때가 아니에요. 당신은
아직 모든 것을 알지 못해요. 그녀의 말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그녀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한진아는 눈을 떴다. 그녀의 몸은 고통스러웠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때 한 노인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온화했고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나의 제자야. 괜찮니?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한진아는 그가 자신의 스승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스승님, 제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스승님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너는 아직 죽을 운명이 아니야. 너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 그의 말에 한진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스승님에게 정혁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가 어떤 운명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스승님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미소 지었다. 나는 네가 그를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그 아이는 특별한 운명을 가지고 있어. 그의 말에 한진아는 놀랐다. 그녀는 스승님이 자신의 마음을 읽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스승님은 그녀에게 말했다. 너는 그 아이를 지켜줘야 해. 그 아이는 세상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야. 그의 말은 한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스승님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스승님은 한진에게 말했다. 너는 아직 모든 것을 알지 못해. 너는 아직 자신의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너는 아직 미숙해. 그의 말에 한진아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다. 스승님은 그녀에게 말했다. 너는 더 강해져야 해. 너는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해. 그의 말은 한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녀는 스승님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때 한진아는 정혁준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곧바로 그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그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마치 살아있는 시체처럼 보였다. 한진아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당신을 지켜줄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정혁준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맑고 깨끗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진아, 너는 어디에 있었니? 나는 너를 잃은 줄 알았어.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진아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말했다. 나는 당신 곁에 있었어요.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다. 그들은 서로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서로의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들은 서로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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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서로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스승님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들을 보고 미소 지었다. 너희들은 운명이었어. 너희들은 서로를 지켜줄 거야. 그의 말에 정혁준은 놀랐다. 그는 스승님이 한진아의 스승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스승님에게 말했다. 선생님, 진아를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스승님은 그의 말에 미소 지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네가 그녀를 지켜줄 거라고 믿어. 너희들은 서로를 지켜줄 거야. 그의 말은 정혁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스승님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는 한진아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더욱더 키워나갔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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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혁준과 한진아는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불확실성이나 의심이 없었다. 그들의 사랑은 죽음의 경계를 넘어선 후에야 비로소 완전해졌다. 정혁준은 한진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녀의 손은 아직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따뜻함이 퍼져나갔다. 그는 그녀를 잃을 뻔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가 그의 곁에 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진아, 네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한진아는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에게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당신이 나를 믿어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정혁준은 그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녀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려 노력했다. 그는 그녀의 과거를 알고 싶었고 그녀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존재 자체를 사랑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다. 그들이 서로를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스승님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들을 보며 온화하게 미소 지었다. 너희들은 서로를 지켜줄 거야. 너희들은 서로의 운명이야. 그의 말에 정혁준은 놀랐다. 그는 스승님이 한진아의 스승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스승님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며 말했다. 선생님, 진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스승님은 그의 말에 미소 지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네가 그녀를 지켜줄 거라고 믿어. 너희들은 서로의 운명을 함께 만들어갈 거야. 그의 말은 정혁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스승님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는 한진아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더욱더 키워나갔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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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이 흘렀다. 정혁준은 HJ그룹의 회장이 되었지만 그는 더 이상 권력이나 명예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한진에게 바쳤다. 그는 그녀와 함께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는 그녀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 그들은 작은 시골 마을에 집을 짓고 살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살았고 서로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정혁준은 더 이상 차갑고 냉철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 되었다. 한진아는 더 이상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지는 사람이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행복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행복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행복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행복했다. 정혁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진아, 너를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한진아는 그의 말에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나는 당신을 만난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았다.